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이분과 함께라면 어떤 숲이라도 재미난 놀이터가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자연 이야기보다는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감 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자연놀이 취지죠. 자연놀이 전문가 황경택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서울시 용산구, 시민들에게 익숙한 남산 산책로에서 경택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생태 만화가인 그의 주 산책로이기도 한 이곳, 바로 그의 아이디어 창고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산책도 산책이지만 그냥 놀면서 그냥 걷죠. 놀면서 걷고 자연 관련된 영화를 많이 했죠. 자연 놀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줄까 하고 거기에 대한 건 산책하면서 영화를 많이 봤죠. 익숙한 자연의 모습을 그만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또 재미있는 만화로 알려주기 위해 오늘도 숲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탈세콰이어거든요, 여기. 남산에도 메탈세콰이어가 있어요. 이제 막 잎이 돋아나가지고 파릇파릇 돋아나가지고 좋죠. 그리고 저렇게 키가 큰 나무들은 자세히 보시면 바람이 불면 잘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새 뭐 물멍, 뭐 불멍 아시나요? 물멍 불멍. 물 이렇게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또 불 피워지고 보고 멍 때리는 거.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나무멍, 바람멍이에요. 저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재미난 놀잇감이 넘쳐나는 요즘, 그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숲을 즐기는 법입니다. 숲에 와서 보면 나무 흔들리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요. 지금도 천천히 저렇게 움직이고. 그는 생태 만화와 더불어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일을 하며 아이들에게 파릇한 미래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나무와 함께하고 꽃을 관찰하다 보니 그 속에서 재미난 보석들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쉴까요? 지금 이렇게 바닥에 보니까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벚꽃인데 제가 하는 놀이가 바로 그냥 얘를 이용해서 페이스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 네, 얘를 물감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물감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꽃들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무슨 로션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크림 이런 거만 발라도 잘 붙거든요. 그럼 이렇게 붙여놓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근데 꽃잎으로 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연에 나왔으니까 꽃잎으로 페이스 페인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놀이를 자연놀이를 만드는 거죠. 어릴 적 한 번쯤 생각해보거나 만들어봤던 사소한 놀이들. 이것을 다시 발굴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그만의 자연놀이법도 어느덧 100여 가지. 사실 그 원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은 단순하고요. 또 쉽죠. 그래서 보통 저에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놀이냐고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뭐 제가 어떻게 어떤 놀이를 연구한 뭐 박사는 이런 건 아닌데 아이들하고 놀이를 해보니까 좋은 놀이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대답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놀이 자체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놀이는 쉽고 재밌으면 돼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삶에 지칠 때가 있죠. 숲속에서 함께 뛰고 눕고 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놀이죠. 자연에서 노는 거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연에 나가서 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이런 직업이 있는 거죠. 숲 해설가라는 직업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자연에 나와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간 멀어졌던 자연에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자연놀이는. 계절마다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지금도 경택 씨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평소에 세심한 관찰력으로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알려줄 수 있는 재미난 놀이가 하나 더 있다는데요. 바로 자연물을 이용한 색칠놀이입니다. 그림 네, 그림 그리는 건데 얘가 본이 아니고 본래가 아니고 이건 밑그림이에요. 이때 색칠을 할 거예요. 이게 다 물감이에요. 물감이요. 이게 다 물감이에요. 네. 얘들은 이제 녹색이 나오겠죠? 칠해볼게요. 색깔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놀라죠. 즉석에서 자연의 색이 스케치북에 그대로 남겨지는 걸 보니 참 신기한데요. 예쁜 꽃으로 옷도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가 좀 궁금하죠. 뭘로 할지 나무 네. 줄기를 여기 이런 걸로 하면 되죠. 흙이요? 네. 흙은 수분이 없잖아요. 이제 수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수분이 좀 없어서 아쉬운데 좀 그냥 흙으로 색을 내세요? 네 그 흙에 수분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수분이 없어도 색깔은 나오니까. 역시 생태만화 전문가다운 센스. 앞으로 아이들과 산책할 때는 스케치북도 꼭 가져가야겠네요. 네, 이렇게만 해도 괜찮죠? 네. 네.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천연의 색을 느껴보는 경험도 정서적으로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흙을 문질렀던 이 경험은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네, 평생 가는 거죠. 물론 숲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시각적인 재미만은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숲의 소리를 듣는 것 또한 자연놀이.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어때요? 자연 속 놀이 어렵지 않죠? 다음 날 경택시의 숲 해설가 양성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의 수업 장소는 바로 경희궁입니다. 이 재미난 것들을 혼자만 가져서는 무용지물.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놀이라고 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아이들에게 숲을 알려줄 선생님들이 오늘은 학생이 됐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이제 숲 해설가 양성 과정이에요. 교육 과정입니다. 거기 지금 나중에 이분들이 수료를 하시면 해설가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수업을 하려면 뭐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죠.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러 왔는데 특히 오늘 놀이 수업을 많이 자연물로 할 수 있는 자연놀이를 하러 온 겁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내용보다는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선생님은 오늘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구도 동물학교 있죠? 지구에는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근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것처럼 연결돼서 살고 있어요. 이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 숲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어져 있는 동물과 식물이 아주 많아. 어떤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러 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몸도 풀 겸 한 가지 미션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끝나고 가셔야 된다.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솔방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솔방울을 한 개씩만 찾아와 보세요. 선생님 지시에 동심으로 돌아가 흩어진 선생님들. 예쁜 녀석을 찾고 싶어 다들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 솔방울로 하신 놀이 이미 하셨어요. 주워오기. 주워오기가 좋은 놀이에요.
주워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이미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솔방울 주워오면서 물론 거리는 짧았지만 몇 가지 경험을 이미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워오라고 안 했으면 안 했을 일이잖아요. 주워오다 보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연모를 직접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뭐 솔방울의 전략이나 뭐 솔방울의 이름의 유래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자연놀이는 자연물을 직접 만져야 돼. 냄새 맡거나 이렇게 손을 만져보거나 혹은 뭐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뭐 먹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것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뭐 유래를 얘기하거나 뭐 효과를 얘기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자연을 알려주기 위해선 어른의 시선도 눈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자, 쭉 한번 돌려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분명 오늘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새 2시간 동안 자연놀이에 푹 빠져버린 숲해설가 선생님들. 이래도 되나 싶지만 오늘 수업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장면 있었지 않았어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 일단 자연물을 가지고서 직접 체험하는 이 놀이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이제 다 다양하게 다 같이 있다, 그리고 자연도 다 같이 있다, 이런 거를 자연물 놀이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연을 알리기 위한, 아니 자연에서 잘 놀기 위한 그만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놀 어떤 그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좀 지켜주고, 특히 자연에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건 할 거라. 전국 방방곡곡에 다채로운 토박이 마을을 화폭에 옮기는 특별한 화가가 있었으니 더 재밌어하고 어르신들이 보면 참 그런 뜻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더 즐거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속에 담긴 따뜻한 정과 특유의 멋을 맛깔나게 그려내는 오늘의 주인공 김성우 씨입니다. 전남 강진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작업실. 지금 이 창고에 그림 창고에 다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어마어마해요. 많이 몇백 점이 되죠. 퇴직 후 농사꾼이 됐지만 자연이 쉼을 허락하는 틈틈이 사투리 그림을 그려오고 있다. 한글 갖다 조용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또 조금 이제 제가 사투리를 수집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투리로 한번 갖다가 또 제 아는 분이 권하더라고요. 자네 갖다 사투리 좋아하지 안 그런가 하면서 갖다 사투리로 한번 해보소 하면서 그러더라고. 참 그래요. 그러면서 갖다 이제 사투리로 이제 그 화제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사람 사는 냄새가 밴 말씨가 좋아 공부해온 사투리. 그림으로 옮겨놓으니 그 맛이 2배로 커졌다. 이제 거시기하고 머시기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전라도의 특징이라 할까. 글씨가 있어요? 네. 아버님한테 안 보이는데. 꽃이 뿌리는 마음. 꽃, 씨, 뿌, 리, 는, 마음. 오메 우자까이. 한글을 조용하면서도 초창기에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렸죠.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제 변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는 의 있지 않습니까? 의를 그것을 이제 나중에 그림 작품화하게 탄생하게 됐죠. 나무, 여차에 가는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는 제 아들이고 저고 저희 애기 엄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막 기농해가지고 이제 그때 살던 거 그걸 갖다 그렸으면서 여기 안에도 글씨가 숨어 있어요. 초창기 같은 그림이 되겠는데 이 시옷이죠. 이렇게 산, 새. 지금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죠. 참 미술관 같은. 강산이 변해도 5번은 뛰어나는 50여 년의 세월 동안 붓을 들어온 김성우 씨. 언제나 그림으로 가득한 일상 속에서 여전히 설렘을 느낀단다. 그때는 전문 학교를 나가진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림을 계속 꾸준히 그려왔어요. 공장 직원부터 교직원까지 생업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는 한편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온 그에게 그림은 가슴이 뛰는 유일한 취미였고 사투리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활력소였다는데 이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역사가 있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갖다 모아놓으면 뭐가 재밌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책 하나를 옆에서 책상 옆에서 달아놓고 적었어요. 그 단어를 적어가지고 책을 엮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나눠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수집하게 됐죠. 쉽게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사투리와 그림의 만남은 그런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의 결과물인 셈. 이제는 전시회를 열 만큼 인정을 받게 된 사투리 그림은 다채로운 색채와 글자 모양의 변주를 통해 단어의 어감과 의미를 인상적으로 시각화하며 매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랬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처음 사투를 전시한 곳이 비아브로스입니다. 강진의 보물창고로 통하는 김성우 씨의 집. 이건 또 뭔가요, 아버지? 이것은 수석인데요. 저희 친구가 평생 모은 수석을 저한테 기증이 있는데 자대 같은 것은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다 모아고 그림이 가득한 집안을 나서면 마당에 수석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란 말씀.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보물이 있다는 이곳의 정체는?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네,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사투리 전시죠? 네, 사투리 전시장도 되고 민속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합동 지금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좋고 물건은 많고 이게 다 웬 것들이냐 싶지만 사투리부터 수석과 민속품까지 오랜 세월 삶의 흔적과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일종의 증거물들이다. 한 3,000점이 더 됐겠습니다. 저도 갖다 정확하게 세질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추억 속에 이제 젖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둘 모은 자신의 소지품과 기증품으로 직접 설립한 박물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던 옛 정서를 다시금 느꼈으면 하는 바람의 서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재봉틀이 되거든요. 이 재봉틀로 제 옷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 이제 생활비도 벌어 쓰시고 하던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 이제 조각도를 사주니까 여기다 자기 이름을 딱 파놨단 말입니다. 그러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곳에서 즉석 사투리 강좌도 펼친다는 김성우 씨. 네, 전라도에서는 물건 살 때 이거 얼마요? 그런데 얼만겨? 얼마예요? 얼마일까? 얼마래요? 이지 않습니까? 각지방발라 이렇게 틀린 것을 이제 수집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투리는 많이 갖다 점점 사라지고 하는데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상들 사는 모습이 다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다른 것이 더 생각해 보인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전부 다인 거죠? 아니요.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죠. 2층에가 질자가 있습니다. 과연 2층엔 어떤 별천지가 펼쳐질지. 우리네 얼과 멋이 묻은 민속품이 가득하다.
잊혀져가는 소중한 옛것을 수집하고 작품화해 빛바랜 의미를 채색하는 일은 개인적인 기쁨,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바로 검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책 있지 않습니까? 책을 갖다가 그렇게 보니까 상상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가격은 저도 갖다 놀라고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고물, 촌스러운 사투리란 오명은 안녕! 한데 모여 비로소 삶을 더 정감있고 풍부하게 하는 보물 같은 존재로 거듭난다. 잠시도 쉴 틈 없는 주인공. 이번엔 바삐 어디 가시오? 오, 그 시기인가? 나 없으면 가져가라고 내놨네. 와, 완전 풀세트구만. 그러지. 내가 이제 이거 그 기념관에다가 항상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제 계시라고 그러게 항상 여러 사람이 또 봐야 되고 그러길래 또 누가 팔아가 너가 안 팔고 항상 기증을 해. 그래야 이거 연구 보존해야 돼. 에? 그렇지. 고맙네. 딱 되기는 어려워. 어려워. 동네 단골 기증자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 좋지. 영구적으로 내가 저 기증했다는 것이 또 나오고 그럴 것 아닌가. 그렇지. 진짜 진짜가 다 불 안 세트구만. 그래가지고는 딱 하면은 나중에 딱 이렇게 활용하도록 할게 갖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갈게. 그래. 마음에 쏙 드는 기증품에 양손은 무겁지만 가볍기만 한 발걸음. 자, 활용할게. 진짜 내가 선조들 거 쓰니까 소울 하나 놓으면은 자네한테 보관하기 좋네. 입소문을 타고 박물관의 존재가 알려지며 매년 전국 각지에서 김성호 씨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반갑고도 귀한 손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늘어나는 관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투리 그림이 있다. 작품화할 표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인데, 이럴 때 묘지가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티격태격해도 언제나 자신의 편이 돼주는 아내다. 아내를 떠올리며 그린 사투리 그림은 어떨지 이게 내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어? 그가 향한 곳은 이리 나와봐요, 갔다. 왜 자꾸 불러? 이리 나와봐. 여기 이리 와서 봐. 뭐 그렇게 좋은 거 있다고? 얼마나 좋은 거지? 아우 싫어. 과연 아내의 반응은 어떨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일 것 같아? 뭐이고? 깨도 같고. 근데 당신 백기 없단께 당신밖에 없단께 어째? 그럴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싫어요 저는. 아주 일이 그렇게 바빠도 매녀서 매달려 갖고 요것만 작업하고 저녁으로도 밥 딱 먹고 한 몇 분 딱 앉았다가 일 옵니다. 와가지고 막 요거만 그림만 그리는 기야. 이 뭐 사투리 요런 거에.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몇 시간 지내서 와서 보면은 쌍내 어지러 놓고 혼자서 막 하고 있어요. 기가 차죠. 잠도 잘 안 오고 참 저 혼자 독수공방 많이 했습니다. 어쩌기요? 그러려냐고 살아야지. 나도 이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게 싫거든요. 자, 여봐, 그랑께요. 당신밖에 없단께. 나는 그래도 싫거든요. 그거에. 다채롭고 정감 있는 사투리 특유의 정서를 화폭에 옮기는 김성호 씨. 사투리 화가로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가 바라는 소망은 뭘까요? 잠깐 미안해요. 이제까지 갔다가 그래도 별 탈 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고맙고요. 지금 앞으로도 남은 여생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종교적 이념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불교 미술과 달리 삶의 모습과 염원을 담은 사찰 속 민화 별화. 박물관 가면 모든 장르의 그림과 보물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별화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딱 우리 전통 회화의 보고 채색화도 있고 인물화도 있고 또 사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고 그 당시 문화들이 다 들어있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약간 역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또 예술적인 가치도 아주 높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냄새 나는 얘기와 다채로운 개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백을 채우는 조연으로 여겨지며 주목을 받지 못했단다. 도대체 이건 어떤 그림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너무 높게 까마득하게 높게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어린 시절 할머니가 읊어주는 옛 얘기처럼 별화는 선조들의 희로애락을 조곤조곤 흥미롭게 들려주는데 내가 꽃이 좋아 이러면은 꽃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 딸이 다 학교를 잘 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또 이제 등용문 우리 잉어를 그리기도 하고 민간들의 염원들이 전부 다 담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화의 매력 이뿐만이 아니다. 틀에 박히지 않는 기법과 자리를 가리지 않는 분방함으로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뽐낸다. 삼배라고 왜 저희 삼배 옷 이렇게 옛날 사람들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탕재로 써가지고 채색을 이렇게 한 거죠. 거칠거칠하거나 그런 것이 나오는 그런 투박함, 따뜻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천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느낌이 그냥 고스란히 작품에서도 다 나옵니다. 지난 4년간 수많은 작품을 모사해온 노회 작가. 그 중에서도 특히 애착이 가는 작품은 원래 있었던 그림인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6.25 때 한국 전쟁 때 훼손돼가지고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임천 선생님께서 모사하신 그림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다시 복원을 한 거예요. 붓질도 제일 많이 갔고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연구하고 자료 찾고 안료조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애착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아도 한 3달 걸렸나? 그런 것 같아요. 3달 정도 걸렸어요 이게. 알면 알수록 남다른 멋을 뽐내는 별화.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별화의 참 매력을 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건가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따라서 전국 사찰 기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불교 미술이나 아니면은 별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사진을 찍고 있었으면은 저는 계속 천장을 바라보면서 별화가 어디 있지? 라고 계속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불화 전문 사진작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별화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후 본격적으로 별화 작업에 전념했다.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사로잡는 게 색감이었고 또 이 색감을 바치고 있는 조형들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재밌는 또 별주부정 같이 옛날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풀어놓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렸을까, 누가 그렸을까, 그리고 어떤 채색을, 어떤 기법을 사용했을까 저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모두가 만류했던 불모지에서 참신한 재해석과 자신만의 화풍을 인정받아 전시회도 열었단다. 그런 눈부신 활약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으니 한국화의 모든 기법과 기술이 녹아있는 불교 전통미술 대가 이승규 스승이다. 순지 저 꺼내라 큰 거. 이거야 선생님? 그걸 꺼내가지고. 지금 저한테 온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불화할 때는 신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작품 할 때는, 창작 활동할 때는 또 자유롭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모사해 복원하는 책임 막중한 작업. 전통 재료와 기법은 물론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지만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이거 참 밑작업부터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근데 할 때마다 긴장돼요. 이거는 밑작업이 잘못되면 위에 채색도 힘드니까 좀 조심스럽죠. 아무래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림 그리다가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께 사사받으면서 많이 힘들었고, 지금 벼라가 크기만 작아졌을 뿐이지 작지만 공정은 똑같거든요. 과정이 다 똑같아요. 붓을 들기 전까지 너무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얼른 빨리 그림 그리고 싶다, 빨리 붓 들고 싶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힘든 밑작업을 끝내고도 나중에 붓을 들면은 그만큼 또 하고 싶었던 만큼 분발해서 하죠. 붓을 들 자격을 얻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깊어지는 간절함에 손놀림 하나하나 애정과 정성이 더해진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1시에 온다 그랬잖아. 좀 날씨 좋다. 좋긴 해. 포작도는 이거 한 거냐? 이거 제가 한 거야, 아빠. 왜 그래? 이해인가 해?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아빠. 이거는 좀 약간은 좀 경지가 좀 있는 사람을 붙여서 호랑이가 소나무를 자기 이끌어서 영역을 표시하잖아. 네. 소나무 밑에다가 네. 껍질이 몇 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칭찬 한 번 받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날아갈 듯이. 따님분 이렇게 작업실에 자주 오세요? 자주 못 와요. 왜냐하면 내가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가 오는 거를 두려워해요. 제가 그런 색채라든지 구도라든지 또는 거기에 담겨있는 어떤 정신세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표현했는가를 저는 좀 아프게 좀 말하는 편이죠. 보세요. 이거 아빠가 되게 이 두 개 색깔 별로로 하셨잖아요. 근데 저 그때 개인전 했을 때 이 그림 보고 호텔 로비에 걸려야 되는 아주 감각적인 그림이라고 하셨어요. 많이 서운하죠, 이건 솔직히. 저 서로 약간 뭐 작품이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딸로서 감정이 좀 상할 때도 물론 있어요, 당연히. 근데 작품에 대해서도 저도 이런 건 좀 별로다. 저도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뭐. 서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관계라서 괜찮아요. 나중에 가다 보면 주로 놀이공원 이런 데 가족여행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저희는 전부 다 어디 전국 사찰, 어디 절사지, 절터, 박물관 이런 데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한땐 또래와 달라 서운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별화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는 그녀. 지나서 보니까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네, 절에서 그냥 뛰어놀았고, 아빠는 사진 찍는다고 정신없을 때 저는 그냥 위에 천장 바라보면서 꽃 그리면 맞네, 그냥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이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사찰을 갈 때마다 마주한 신기한 그림에 담긴 의미를 하나 둘 알게 되자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단다. 그 재미에 본격적인 숨은 그림 찾기를 시작했다는데, 큰 벽면으로 보이는 그림 말고도 구석구석 나무 부재가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 막 그늘진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뭐 그림이나 자료가 있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벼라를 단순히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색채로 재해석해 작품화한다는 노혜씨. 이 저 그림은 왜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 스스로 이 시대에 그렸던 작가, 화가들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죠. 저 왜 그리셨어요? 이러면서 안료는 뭐 쓰셨어요? 이러면서 대답해줘요? 네? 저는 이거를 대답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면서
알게 돼요. 제가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이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죠. 그 옛날의 선조들이랑 아 이래서 이렇게 붓을 놀리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눈으로 보기 힘든 위치의 벼라를 딸이 원하는 구도와 스타일로 찍어줘 작업에 큰 힘이 된단다. 그지? 그래 사진으로 찍으니까 멀리서도 가까이 잘 보이네요. 그지? 이쪽 뒷면에 이런 문양이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은 아 저래 이런 문양이 있구나라고 또 한 번 더 봐주시고 아빠 귤 먹어. 그래도 보살님이 주셨는데 자 자상한 연주 이러지 마. 원래대로 해야 할 것이나. 서로 제하는 사진의 어떤 영역에서 좀 뛰어넘는 거예요. 사진을 더 또 이어가는 또 다른 어떤 미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보람차고 그렇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선조들의 삶과 염원의 흔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재에 기록하는 두 사람. 저에게 그림이란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또는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벼라로 풀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노회 작가만의 색채로 재탄생할 전통 벼라를 기대합니다.